한국의 살인사건 77번째 사건입니다. 이거 좀 지명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그러죠? 네, 이게 그냥 가자고요. 이거 계속 가리면 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명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제천 독신녀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제목 자체가 좀 살벌해요. 네, 그래서 아마 검색하시면 네 제천하고 토막 치면은 거의 나오는 사건입니다. 뭐 범인은 이미 이름이 있으니까요. 신명호. 네. 그 신명호 살인 사건 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신명호입니다. 네. 이게 15년 미제 사건인데요. 네. 15년이나 미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네. 뭐 신명호에 대해서는 네. 차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게 미제 사건인데 어떻게 피의자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 범인 그러고 이름.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거 따지고 보면 이효성이하고 비슷한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네. 예, 이거는 뭐 워낙에 증거가 명백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무리 없이 살인 사건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특정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도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잡지를 못했던 거지. 그렇죠. 범인이라 뭐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쁜 게 저희 고향 이름이다. 제천. 그러네. 요즘에 제천 꽤 했네. 그 접대 네. 도박 자금 빌려준 사취업자 살인 사건도 했었고 제천 사건. 네. 이게 근데 이 제천은요. 장소만 제공했던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천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제천이 억울하죠. 근데 사실 제천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또 강이랑 이런 게 있어서 제천이 청풍명월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이러거든요. 와, 여기는 정말 시체 숨기기 되게 좋다라고. 프로파일러가 돼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돼서 맨 그 상상하는 쪽이 그 범죄 쪽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나는 근데 뭐 우리 동네 뭐 시신 숨기기 좋다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럼 사건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생한 거는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17년. 이제 2000년대 사건 그러면 얼마 안 된 것처럼 여겨져도 네. 2003년 3월 16일이에요. 그러면 17년 전, 딱 17년 전이에요. 지금 4월이니까 17년 전, 17년 1월 한 달 더 지났네요. 네. 그날에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약간 좀 쌀쌀해. 네. 네, 쌀쌀한 일요일. 3월 16일 날은 쌀쌀할 거예요. 그쵸. 일요일 날 비가 오고 있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왜 청풍명월 물어봤냐면 제천이 유명한 게 청풍명월이잖아요. 네. 워낙 산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청풍면도 있죠. 네. 청풍면도 있습니다. 예. 제천시 청풍면. 네. 청풍면 야산 입구 이 골짜기에서 농경지 배수로 공사했나 봐요. 네. 그러면 굴삭기 동원했겠죠? 네. 그래서 그 굴삭기 기사분이 그럼요. 예. 비 오는 날 사실 작업하는 것도 참 일요일 날인데 네, 더더군다나. 아마 급한 또 공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하고 있는데 뭐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굴삭기 기사가 윤모 씨인데요. 그분이 그 굴삭기로 뭘 퍼내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뭔가 딱 걸려서 나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돼지 머리 뭐 고사진에서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동물 머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비닐봉투 같은 거예요. 검정색 김장용 비닐봉투. 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 여기 돼지 머리인지 사람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토막난 여성의 머리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부패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청 놀랬겠죠. 그러니까. 바로 신고했겠죠, 바로. 네. 형사들이 와서 이제 형사들이 거기 정밀하게 이제 살살살살 파기 시작하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머지 토막 부분을 다 찾았어요. 네. 그래서 한 40cm 정도를 파내니까 예. 바로 다른 부위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몸통, 네. 팔, 네. 다리, 네. 엉덩이. 네. 이게 이제 보니까 머리하고 허벅지 이렇게 절단한 것 같아요. 다리 또 따로 하고. 다리에는 또 배인 상처가 한 5곳 정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잘 자른 게 아니라 자르려다가 잘 안 됐어요. 실수한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요. 보통 토막을 나는 거는 일단 이동이 분산하죠. 네, 용이하고 분산 그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기 위한 거였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네, 이건 한 곳에 다 이렇게 있었고 오히려 붙여놨대요. 잘라서 토막을 냈으면은 머리 따로 뭐 이거 따로 그냥 원래는 이 토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은 다른 쪽, 머리는 저쪽 해가지고 신원을 확인 못하게 해서 그 시신의 조각을 찾는 게 경찰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머리를 발견한 장소에서 40cm를 땅을 파니까 고의로 일부러 토막은 냈지만 머리하고 몸통하고 팔다리를 똑같이 가지런하게 붙여놓은 형태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신명호 얘기를 하면서 가야겠네요. 네. 신명호가 마지막 양심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살해는 했지만 몸을 이렇게 붙여서 배열은 해가지고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얼굴이랑 이런 몸이 다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막 묻은 게 아니라 교수님 말대로 붙여서 하늘을 향해서 아마 계속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토막을 하는 거는 아마 이동 때문에 목적이었을 그렇던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매장할 때 몸통을 붙여가지고 매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근도 또 찾아갖고 뭐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 인근 막 수색하다 보니까 여행용 가방이 불에 어느 정도 탄 채 발견이 돼요. 그럼 거기에 넣어가지고 왔겠죠. 네. 이동할 때. 그리고 피 묻은 속옷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또 차량 깔판도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차량 깔판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에 피가 묻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따로 빼서 거기다 버렸고 불을 좀 질렀던 것 같은데 다 안 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증거인멸에 약간 뭔가 허점이 되게 많이 보이는 그렇죠. 건 맞는 예. 것 같아요. 자 이제 부검해야 되겠죠. 시신. 네. 부검할 때 그 시신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손가락이에요. 뭐 볼 것도 없이. 피해자. 지문 채취하면 그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실화파돼 있었어요. 실화파. 사실 실화파가 뭔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단백질 성분들이 사실 부패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젤리라고 또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늪이라든지 이 늪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발견되면 거의 실화파, 암모니아 같이 빨래 비누 형태로 미끄덩미끄덩한 형태가 되는 걸 실화파라고 그래요. 네. 그런 시신은 이제 물에 맞아요. 빠진 사람들 이제 그러고 그 미이라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화파가 약간 수분이 빠져서 되는 것도 있고 약간 머금게 되는 것도 머금은 거죠. 네, 약간.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 참 불편하시겠는데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대체로 이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는 완전히 백골화. 부패해서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 있는 백골화 상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미라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미라화된 거 좀 주제하고 관계없이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신고를 해서 그때 실종 가출 뭐 이거 크게 취급 안 할 때 그 시기에 제가 있을 때예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찾다 우리가 못 찾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증명사진 2개 정도 하고 주민등록등본 띄워다 주면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그냥 가출인 수배하고 끝났어요. 찾으러 경찰이 능동적으로 다니는 적이 없을 때예요. 네.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연아 사건 나면서부터 실종 가출 관련된 매뉴얼이 생기고 막 본격적으로 좀 찾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 시기예요. 근데 한참 동안을 경찰들이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형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그 집 아내 되시는 여성분 가출했다고 그러는데 들어왔어요? 하고 형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한 자리에서 술자리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철근 같은 거 하는 공사장 인부였는데 사고 깨나 치다 보니까 형사들하고 안면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술자리에 형사가 있는데 그 옆에서 술 먹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툭 던진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얼마 전에 그 있던 그 남자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 형사가 그 알고 그 지역 담당 형사니까 그때 가출 나가고 나서 몇 달 됐는데 우리가 못 찾고 지금 안 들어왔다 그랬더니 근데요 그 집 남자 맨날 그 아내 되는 사람 때렸어요. 허구한 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 들리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가정폭력 관련된 거 경찰이 신고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 잠도 못 자고 짜증나서 싸우고 멱살잡이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아주 그 난폭한 사람이라 언젠가 한 번도 그 자기 그 부인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막 피 흘리는 거 내가 병원에 자전거로 태워다 준 적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형사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 아, 이거 그럼 잘못하면 이거 자기 아내 살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형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했어요. 그 아내가 없어졌다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알리바이 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말 그대로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엄청 쪼았겠죠. 그 당시만 해도 쪼을 때니까. 네. 쪼았는데 결국 자백했거든요. 자백했는데 그럼 시신은 어쨌냐? 시신 집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침대 밑 아니에요. 장롱. 벽 있잖아요. 벽에다가 김장용 비닐로 사망한 아내를 싼 채 벽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이 노동일하는 사람이에요. 벽돌 조적공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벽돌을 쌌어요. 사람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벽돌을 쌓고 그러니까 벽이 이만큼 두터워진 거죠. 네. 작은 방. 그리고 거기다가 시멘트 처리한 다음에 도배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 벽과 벽 사이 공간에 비닐에 쌓인 채 서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걸 우리가 발굴을 했어요. 그때 그 아내가 미이라 형태였어요. 완벽한 미이라 형태. 아니 에드가 앨런 포 그 검은 고양이 그 소설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진짜 그 소설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교수님 발견했을 때 진짜 놀라셨겠어요. 다들 놀랬죠. 이제 그렇게 미라화되는 게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래 비누 형태로 되는 거를 실화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도 실화화 형태였기 때문에 지문을 도출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부패 형태가 다 다르는데 부패가 심했을 때 이게 저희가 채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화파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지문 채취는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실종 신고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돼 있어요. 예. 네, 가출 신고라고 해야겠죠. 가출 신고죠. 예. 네, 근데 그게 12월 달에 나갔다고 하고요. 예. 실제로는 2월 3일 날 실종 신고가 맞습니다. 2월 3일 날. 네. 그러니까 넉 달 전이죠. 이게 발견된 게 3월 16일인데 그 전에 2002년 12월 달에 용인에서 가출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구모 씨라고 53살 먹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네. 제천하고 연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용인에 있었고요. 용인이죠. 또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12월 달부터 연락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2월 3일 날 실종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 사는 부모님이 2월 3일 날. 그러면 12월 달에 없어졌고 네. 2달 기다렸다가 서울에 사는 부모님이 가출 신고했고 실종 신고했고 발견된 거는 그 이듬해 3월 16일 날 발견됐으니까 집 나갔다고 추정되는 시간으로부터 4개월이 이미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실화파가 된 이유는요.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 공기가 안 빠져나가고 수분이 차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화파 형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부검을 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인이 또 바로 나오죠. 네, 나왔는데요. 교살이었습니다. 예, 교살이고 그다음에 머리를 보니까 두피와 출혈이에요.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피 아래쪽에 출혈이 있었다라는 건데 뭔가 제압을 하거나 이런 방법 첫 번째 공격 방법이 아마 그렇죠. 둔기였을 가능성이 둔기 때문에 두피와 출혈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인은 아마 마지막에는 교살. 네. 끈으로 목을 조른 걸 교살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토막의 형태를 보니까 이 공구가 이용된 거죠. 당연히 공구에 이용됐겠죠.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가 이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행적을 알아봐야죠. 네, 피해자. 피해자의 행적과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뭐 핸드폰 통화 그렇죠. 확인하는 거였겠죠. 당연히 그 통화를 하죠. 그래서 뭐
동아 내역을 쭉 조사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3월 16일 날 발견됐잖아요. 네. 또 12월 달에 용인에서 가출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12월 그 가출 즈음에 통화자를 따져보겠죠. 네. 근데 가장 마지막 통화자가 딱 나와요. 여기서 전과 11범의 신명호입니다. 예. 네. 이 사람 전과 11범인데요. 주요 범죄가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네,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완전 전국을 전국구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진짜 다 찍고 이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전과 11범 사기인데도 그 아마 벌금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11번인데 구속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각각 할 때마다 그 사기 정도가 아주 경미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기는 제3범죄잖아요. 네. 아니면 피해자들이 합의해 준 거예요. 피해자들이 합의해줘서 변제가 됐다고 보고 벌금 아니면 경미해서 벌금. 근데 신명호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피해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거의 피해자가 여성들이에요. 네. 합의를 어쩔 수 없이 해줬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네. 지금 그 당시에 신명호 나이는 45살이고요. 네. 춘천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소지는 부산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거는 그 사망한 구 씨하고 골프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총무로.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가 살펴봤더니 그 골프 동호회를 이 그 신명호가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무로. 네. 그리고 구 씨는 거기에 골프 동호회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게 지내게 됐는데 실제로 뭐 총무도 했었고 이 골프 동호회를 실제 운영하는 게 신명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45살이니까 지금은 62살이네요. 네. 살아 있으면. 네. 하여튼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따 보시다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내가 왜 그 얘기 말씀드렸냐면 전과 11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기만 동종전과가 11개인데도 구속이 한 번도 없다? 그거는 피해자가 합의해 줬을 개연성이 높다고 그랬죠. 네. 신명호 직업이 제비예요. 그리고 이빨도 엄청 셌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이 피해 여성들이 제비 이 신명호한테 넘어가서 돈 줬다가 고소를 했는데 또 그놈의 설득에 의해서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소하고 이러는 바람에 거의가 전과 11개의 사기죄가 다 벌금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골프 동호회를 운영했다라는 것부터 딱 촉이 왔는데요. 골프라고 하면 보통 돈이 좀 있으시고 그렇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동호회에 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애정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이제 갈망할 때 이제 고플 때가 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 사망한 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종된 게 12월 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휴대폰 보니까 4일간 한 40여 회 정도 신명호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 교수님 뭔가 이건 뭔가 독촉하거나 갈등이 있었죠. 네, 갈등하거나 싸울 때 그렇죠. 네, 40통화를 할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 신명호하고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독촉할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핸드폰 통화 내역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뽑아보는 게 계좌, 돈이죠, 돈. 카드. 네. 그랬더니 12월 16일 16일이에요. 그때 구씨 계좌에서 예금이 4,3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디로 갔냐면 신명호의 내연녀 통장으로 갔어요. 신명호가 또 내연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가 많네. 그러니까 이 사망한 구 씨 계좌에서 4,300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네.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받은 사람을 경찰이 조사했어요. 4,300만 원 이거 왜 구 씨한테 당신이 받은 겁니까 했더니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계좌만 빌려줬어요. 네. 우리 아저씨한테 신명호한테. 그래서 신명호인 걸 아는 거죠. 네. 그게 4,300. 그러면 이거는 신명호가 없어지기 전에 40여 회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신명호. 네. 사기 전과 있고 제비인 거 신명호. 네. 그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4,300만 원 빠져갔는데 결국 내연녀 이름만 명의만 빌렸지 신명호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4,300만 원. 네. 그러면 거의 신명호가 맞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망한 사람 신용카드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죠. 신용카드 조사. 생활 반응 같은 그러면 거 하려고요. 신용카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웃기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2월 16일 전후였다고 예. 합니다. 홈쇼핑, 예. 네, 골프샵, 성형외과 여기에서 750만 원 정도가 카드로 긁혔고요. 그거를 이제 구씨 신용카드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전제품, 또 현금 서비스로 1,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구씨 신용카드를 누군가 가져가서 쓴 거예요. 신명호죠, 뭐.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본인 카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결제하지 그러면,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런 뭔가 그 카드 내역이라든지 인출 그리고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월 16일쯤에 살해가 됐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은 신명호일 거라고 생각을 굳히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경찰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신명호가 갔었어야 돼. 그렇죠. 그걸 밝혀야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기지국을 한번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호의 통화 내역도 볼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16일경에 인출됐다니까 한 17일경 정도 이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씨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 인근 기지국을 이제 통화 기록을 쭉 그 확인을 했어요. 네. 그때는 아마 교수님 그때는 발신을 해야 기지국 그렇죠. 그 뜨죠. 확인할 수 있던 거여서 아마 신명호가 이 근처에서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2월 18일 날 그 인근에 있는 호텔에 신명호가 투숙한 게 나와요. 네.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피해자 금목걸이 한 155만 원 상당을 처분한 게 또 나와요. 저는 이게 진짜 죽이고 아마 이 금목걸이를 뜯어내서 갖다 팔았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시신을 그 유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했던 것 같아요. 신명호가. 어?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신명호죠. 신명호라는 것이 다 모든 증거가 신명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호하고 그다음 구 씨가 어떤 관계일까? 뭐 골프 동호회하고 골프 회원이라는 것만 갖고는 사실 범행 동기인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변인들을 탐문을 하다 보니까 나오죠. 네, 이 신명호에 대해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신명호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제비였고 골프 동호회를 또 운영하면서 돈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접근을 했었다. 그리고 사기 전과 11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범죄 사실을 분석을 했더니 한결같이 골프 동호회를 하면서 지가 운영하면서 돈 많은 여성들한테 주로 이혼녀나 독신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돈 많은 돈 없으면 거기 끼워주질 않아 신명호가 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돈 많고 독신 아까 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갑자기 애정이 고프다고 얘기해서 내가 피식 웃었는데 네. 그런 여성들 애정 결핍 상태에 있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신명호 이 새끼가 속된 말로 이 낯짝은 괜찮은가 봐요. 제비들이 못 다니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 봤어요 사진. 개밥그릇이에요? 네? 전 절대 안 나온 것 그래요? 같은데. 이 세수대가 영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럼 김윤희 프로파일러 취향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다 보시면 다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따 볼게요. 네. 하여튼 이 자식이 골프 동호회를 지가 직접 운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 많고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표현대로 애정이 고픈 그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때부터 돈을 이제 갈취하는. 네. 그러니까 주로 고립된 여성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신고 같은 게 잘 안 되잖아. 고립된 여성들. 그러니까 이놈이 나름대로 이 피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가. 근데 아니 왜 넘어가요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업가로 나 번듯한 사업가다라고 하면서 명함이 주겠죠. 그러면서 또 골프 동호회도 오고 주변 사람들 다 알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업가로 접근해서 내가 아는 골프 동호회에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가입을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고가의 명품 선물을 주로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뻑가는 거지 여자들이. 네. 이 사람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줄 만큼 나한테 애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갖고 그 다음부터 돈을 조금씩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지. 네, 갈취하는 뭐 사업 명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밀고 땡기면서 이제 제비들이 그게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명호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신명호가 이 여성이 12월 초에 없어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지가 살해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갔다가 지금 제천에다가 묻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도 실종 이후에도 3개월 동안을 이 여성 구 씨하고 했던 동호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간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라지잖아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할 텐데 이 사람은 거기 동호회 활동 계속했대요. 하면서 심지어는 이 피해자를 사칭해서 피해자 아이디로. 네, 피해자 구씨 아이디죠, 그러니까. 네, 구씨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다른 회원들하고. 네, 저 외국 갔다 온다. 당분간 통화가 어렵다는 식 등의 그런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한 거네. 네. 근데 또 더 나쁜 게 있다니까요. 이 피해자 구씨 친오빠한테 전화해요. 신명호가.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여동생이 나한테 사기쳤다. 돈 나한테 빌려갔는데 돈 안 갚으면 내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씨 사망한 구씨 친오빠한테 이 사기 전화까지 해서 돈을 뜯어간다고. 진짜 못됐다. 이거 정말 악질 중에 이런 악질이 없는 거죠. 이미 그 구씨는 사망한 상태에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러면 이게 구씨가 그 번호를 알려줬을 리도 없고 그 소지품이나 이런 거 뒤져가지고 오빠 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 그렇죠. 정말 이런 악질적인 범행을 했고요. 피해자 유품 같은 거 다 판매했어요. 근데 그 판매도요. 피해자 지인을 시켜서 판매했어요. 아 근데 저 교수님 이거 산 사람 너무 찝찝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무슨 명품 가방이나 네. 중고로 여성분들이 명품 가방 뭐 팔고 사고 하잖아요. 네. 그거 유사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유품이라고만 그냥 그 명기가 돼 있는데 아마 고가의 명품 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피해자 지인을 시켜가지고 팔았는데요. 아마 골프 동호회 같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시켰겠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사실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언제든 네. 발견될 수 있는 건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3개월 동안 그 골프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피해자로 가장을 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돈이죠. 네. 더 먹을 게 필요했던 거죠. 구씨가 없는 사이에도 구씨를 살아있는 것처럼 빙자해서 교류를 계속 가지면서 제가 생각건대는요. 구씨가 누구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했거나 돈을 빌려준 것도 대신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수사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도주자. 쓴물 단물 다 빼먹는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살해해놓고 그 사람 사칭하면서 빌려준 돈을 알고 있으니까 내연관계 유지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그 내연남한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체크해놨다가 그 살해해놓고도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돈 받더라고요. 와. 머물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피해자 유품을 피해자 아는 사람한테 판매할 정도 되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내가 볼 때 신명호는 구씨한테 돈을 빌려갔거나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채무는 아니겠지. 대신 갚을 필요는 없겠지만 채권은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피 자금을 또 이렇게 그렇죠. 활용했었고 그렇죠. 어떤 자기의 또 시간을 벌었던 것도 사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출인 찾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골프 동호회 회원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동호회 회원들이 문자 왔었어 그제 하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네.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경찰은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작전인 거예요 이놈이. 근데 그래도 외국에 있다는 거 핑계도 딱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왜 그렇다면 신명호가 자기 본명으로 우리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을까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했는데 그 수법이 좀 악랄하더라고요. 이게 휴대폰 같은 거를 네. 남의 명의 거를 쓰고요. 네. 카드 이런 것도 남의 명의로 개통해서 개설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녀의 남편은 베트남에서 공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와 관계를 가졌던 내연녀나 그 여성의 남편.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남성. 왜 명예가 가능하냐면 남자라 해야 되잖아. 네. 행사하려면. 그러니까 내연녀의 남편 주민등록증을 이제 그 집에 가서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불륜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 남편과 같은 거 훔쳐오는 거예요, 신분증. 그러면서 또 정보는 그 내연녀한테 다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명의를 몇 개를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러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은 이제 내연녀 중에 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남편이 사업하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 당했어요. 네.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됐어요. 아 진짜요? 예. 자 이제 이러면 뭐 신명호는 볼 것도 없이 이제 이거 범인이잖아요, 이 사건. 네. 잡을 일만 남았어요, 잡을 일만. 네. 근데 이 새끼 잘 안 잡혀요. 왜 그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이놈 수사가 안 되니까 오리무중에 빠지고 그 인적사항 밝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니까 공개 수배합니다. 네. 공개 수배하는데 얘는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있을걸요. 저도 이거 봤는데요. 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맞죠? 네. 이게 2004년도 10월 5일 날 ITV 그 리얼 스토리에 나왔어요. 신명호 사건. 네. 아마 이때 처음 TV를 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공개 수배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2007년도 6월 7일 날 이거 KBS 특명 공개 수배 여기에서 나왔어요. 뭐 이때 스토리를 또 함께 같이 다뤘었는데 그 이게 사실은 신명호라는 게 밝혀졌었는데 계속 신명호를 그러니까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어떤 방송을 계기로 또 그 경찰서 형사들의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을 또 담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생각한 데는 PD님들이 시켰을 거예요. KBS 특명 공개 수배를 하는데 그 팀이 내려가가지고 재천 형사님들 자 이게 공개 수배 들어가니까 그 방송 좀 해야 되는데 그 시신 발견된 곳에 좀 가서 의식 좀 치러 간단하게 범인 검거 기원 의식 좀 치러 그리고 뒤에서 카메라로 잡았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경험상 그래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겠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PD들이 몰래 알아가지고 와서 찍었을 수도 있겠죠. 네. 황당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뭐 막걸리 같은 것들 글쎄 뭐 그랬던 그게 것 하더라고요. PD님이 사준 건지 그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하튼 뭐 두 번에 걸쳐서 이 특명 공개 수배까지 네. 되고요. 또 세 번 공개 수배는 이제 재미 붙였던 것 같아요. 3개월 있다 또 해요. 세 번째 그때는 이제 이거는 좀 아파요. 납골묘를 취재를 했는데요. 구씨 조카 그러니까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그 조카가 그 이모가 잡채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울면서 납골묘에서 이 우는 모습들 조카 이거를 KBS 특명공개팀이 9월 27일 날 2007년 9월 27일 날 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 범인 신명호 잡는데 우라가 치밀고 분노했겠어요. 가족은 한이죠 사실. 뭐 이모. 모르면 모를까 또 아는데. 그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공개 수배 또 그다음 8월 5일 날 이제 그 전에 그 직전에 그것도 그 아래에서 가만 안 있죠.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그 관심을 끌게 되고 많이 알려졌던 건 2017년도 그 아래요 이제 네. 예. 특명 공개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막 이렇게 그 공개 수배를 했지만 못 잡았어요 여전히. 네.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네. 거의 이제 재천 형사들 뭐 의지를 다지고 난리를 쳤지만 10년 동안 못 잡은 거예요 결론은. 네. 그죠? 2003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그때 거의 14년이. 그렇죠 못 잡은 거예요. 네. 형사들이 못 잡았던 거죠. 네. 2017년 8월 5일 날 그 알이 나오죠. 네. 그 알 하면 또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 알. 네. 그래서 이 이제 그 알이 이제 쫓아갔었던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서 제보를 받았었던 것들, 네. 신명호와 유사했었던 사람 제보도 네,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송이 나오면서 신명호의 얼굴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알이 방송하기 2년 전에 전라도 일대에서 신명호하고 비슷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 알에. 네. 그러니까 그 알이 가죠. 그 네. 호남 지역의 원룸 그 주인한테 가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처음에는 신명호란 이름도 아니었고 강 씨. 네, 어떤 남자가 와서 강 씨라고 자기 밝힌 인물이 와서 그냥 단기 임대를 했었다. 근데 이게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또박 돈을 줬었다. 뭐 별로 의심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신명호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신명호라는 얘기를 얼떨결에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이름을 얼떨결에 네. 신명호라는 이름을 들었다.
저 계약할 때 주민등록 뒷번호도 안 가르쳐줬대요. 제대로 안 적었대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적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번호가 아니었겠죠. 거짓으로 사실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계약서 꾸밀 때.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제 주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 뭐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멀티미디어를 그 원룸에 갖춰놓고 주식 투자를 주로 했다. 그러니까 막 쟁일. 그러니까 모니터들 막 열리 주식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주식 투자에 귀재라고 그랬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저한테 거예요. 돈 맡기시면 제가 불려주겠습니다. 엄청 튀겨줍니다. 이런 또 사기각을 벌였겠죠. 사기죠. 네. 집주인도 4,200만 원 날렸대요. 사기꾼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상상 초월이 상상 초월. 그냥 멀티미디어 쫙 갖춰놓고 얼마나 해박하게 이 주둥이 나불거렸겠어요. 뻑간 거지. 그것도 시골 분들이잖아요. 저 호남 저 지역인데. 그러니까 저 제법 그 골프 동호회 하면서 명품 바르고 사기치려고 그 관리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아까 뭐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좀 개밥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난 하여튼 뭐 제가 개밥 그릇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교수님. 아니 내 타입이 아니라 그랬지. 하여튼 좋아요. 뭐 네. 남의 세수대야 갖고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사실 골프 비싸요. 바잖아요. 뭐 몇십만 원 하던데. 네. 나는 그 골프 그 비싼 거 입으신 분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 안 되는 게 그렇게 원룸에 단기 임대를 하는데 저 같으면 살짝 의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뻑 갔기 때문에 그런가? 정말 괜찮은 분, 그 주식 투자에 귀티나는 분. 그런 분이 있으니까 4,200만 원도 투자해가지고 홀딱 날려버린 거고. 그리고요, 진짜 그 사람 모으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지역 유지들도 사실은 다 골프 치잖아요. 거기 또 골프 동호회 또 만들었어요. 네. 가서 또 이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나가시죠라고 하면서 또 경제 상황 파악하고 제가 요즘에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쏠쏠합니다. 몇 배 튀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리는 정보인데요. 라고 하면서 사기를 쳤겠죠. 그러니까 골프 동호회 거기 그 지역 그 골프 동호회 하면은 뭐 사실 그 점에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명호한테 들락거렸겠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물건이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4,200만 원 홀딱 떡 싸먹은 거고요. 투자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동호회 그 지역 동호회 했던 사람들 사진은 한 방씩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들여다 보니까 신명호 맞아요. 아니 성형외과 갔다더니 왜 성형을 안 했지? 그렇다면 신명호 얼굴이 실제 맞는지 사진 대조했죠. 네, 사진이라는 게 사실 그 집에 갔을 때 신명호 집을 특정하더라도 그 사진이 없는 한 되게 대체하기 그렇죠.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 골프 동호회에서 찍었던 사진과 어떤 사진을 대조할까? 사실 주민등록 사진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대조했던 사진은 바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돈을 인출할 때 CCTV에 그 찍혔던 영상, 그 영상 사진. 네. 그 골프 동호회 애들하고 골프 동호회 애들은 아니지. 애들 죄송합니다. 골프 동호회 했던 사람들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는 신명호 새끼. 예. 그 다음에 구 씨를 살해하고 구 씨의 그 통장에서 계좌 인출할 때 CCTV의 영상 사진 대조하니까 같은 인물. 네. 거기다가 신명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룸에서 사라졌어요. 아마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라지는 바람에 물건을 다 놔두고 이놈은 대중교통수단도 안 썼어요.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탔어요. 차도 없었고 자전거만 가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만 타고 물건 다 놔두고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잖아. 신명호가 가장 많이 만지작거린 건 물병이에요. 물병에서 지문을 땄는데 그게 신명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룸에 기거했던 놈은 명백히 신명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자기 신원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했냐면 그 원룸 주인의 말에 따르면 진짜 아까 교수님 말대로 자전거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자주 마트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켰대요? 네, 물건을 다 시켰는데 그것도 자주 시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대량 구매? 네. 대량 구매 배달시켜가지고? 네. 그럼 배달원은 봤을 거 아니에요?
배달원은 보긴 봤죠. 근데 뭐 그것도 많이 노출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배달원도 보긴 했죠. 경찰이 배달원 조사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조사했더니 배달원 얘기가 또 가관입니다. 어느 날은 갔더니 네. 아주 키가 자그마한 여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신명호가. 그 다음에 또 배달을 갔더니 이번엔 그 여자가 아니고요. 뚱뚱한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얼굴은 귀티 나요. 그러니까 신명호가 그 원룸에 기거하면서도 그 여성을 자주 바꾼 거예요. 골프 치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제가 이 말하는 순간 이 방송 들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 배달원은 거 가서 대량 구매로 마트에 시키면 배달원이 가가지고 물건 날라줄 때마다 여성이 바뀌었어요. 작은 여자, 귀티나는 뚱뚱한 여자, 뭐 등등등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서도 사기 행각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망한 구 씨한테 한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은행들 보다 보니까 CCTV를 보다 보니까 거액을 인출하는 예. 그 영상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니까 여기서도 사기 행각을 통해서 계속 돈을 입금 받은 거죠. 네, 입금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계좌라든지 이런 게 그 예전에 내연녀 남편 걸로 했다니까요. 네. 계좌를 그걸로 생성을 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거고요. 그 명의도용하는 수법도 이제 이게 휴대폰이 세 사람 강씨, 박씨, 무슨 서씨 막 그 휴대폰을 한 5명 정도 명의로 갖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경찰이 확인한 것만 5명이라고 개예요.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또 얘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놈이 낚시를 엄청 좋아한대. 이 새끼 이거는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낚시를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네. 낚시는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취미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얘가 낚싯대를 사러 그 낚시 가게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낚싯대 잔뜩 골라요. 잔뜩 골라 그냥 몇백만 원어치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 딱 산 다음에 내가 계좌로 입금해 줄게요. 계좌번호 좀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낚시가게 주인이 계좌번호 불러주잖아요. 네. 그거를 적어가지고 와서 그걸 나중에 계좌번호로 굴리기도 해요. 와. 그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와. 아니면 뭐 분실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뭐 환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좌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놈을 검거하는 단서로 쓸 수 있는 거는 낚시였을 거예요. 신명호는 낚시에 관한 거의 광이다. 그러면 이 새끼는 낚시터에서 잡는다. 네. 이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청풍면, 제천 청풍면 분명히 신명호 낚시하러 가가지고 알아뒀던 장소예요 거기. 제가 볼 때는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실제로 이제 호남에서 우리가 마지막 확인됐던 건 호남 원룸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교수님 말대로 낚시터 근처에서 낚시하는 데서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 수단이었는데 네. 그 후로는 오토바이로 이동했던 게 그렇게 오토바이도 탔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예.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차량은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그 알이 방송되는 그 과정에도 분명히 상주하고 있었어요 국내. 네. 예. 처음에는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몇 년 동안 이게 안 나타나니까. 예, 제보가 들어오면서 아직도 국내에 있구나. 그리고 낚시 여전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김상중 그 진행자가 그 얘기해줘. 신명호 씨에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고 네.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없죠.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잖아요. 네. 당신이 검거될 확률은 미제 사건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 클로징 했죠. 그러니까 자수하라는 얘기죠. 자수하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참 그러면 바로 이게 전국에 공개 수배됐으니까 잡혔어야 되는데 계속 안 잡혔어요. 2017년에 그렇게 해서 공개 수배가 됐고 그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검거가 곧 될 거라는 희망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할 때문에요. 네. 제천 형사들이 호남 가가지고 수사 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막 추격이 시작돼요. 그렇죠. 단서가 있으니까. 시작이 됐는데 1년 다 되도록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찰이 수사를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도망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범들 특히나 이 지능범들을 검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원래 사기범들은 그 번듯하게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남의 명의라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보다는 그 디지털 형태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발달된 어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가버렸어요. 버스도 휴대폰도 내 명이 아니야. 계좌도 남의 명이야. 버스 택시 안 타. 뚜벅이 자전거 끌고 주로 또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낚시대 주변이나 굴러댕기고. 그러니까 얘가 화려하게 그 제비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기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는 지독히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본인 개인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피 중에는. 그게 증명이라도 오히려 그게 또 못 잡게 된 거고 형사들이. 그러니까요. 그것이 증명이라도 되듯이 2018년 6월 22일 예. 강원도 속초 원룸에서요. 신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예. 여기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독사라고 그러죠. 혼자 살다 죽은 사람들. 네. 그래서 아마 그 과학수사 팀들이 갔을 거예요. 변사 사건 때. 그래서 지문을 채취하고 피해자를 특정을 하는데 딱 봤더니 신명호입니다. 신명호입니다. 사진도 대조하니까 외형도 맞아요. 네. 사인은 당뇨입니다. 당뇨. 지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병원을 제대로 못 다녔나 봐요. 못 땡겼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도피 생활을 했다니까요. 병원을 갔으면 당뇨는 더더군다나 이거 지병이라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정기적으로 그 검사하고 치료받고 약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당뇨 걸린 놈이 도피하느라고 지병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원룸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죠. 네. 혼자서 죽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죽어버리면 범인을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됐죠. 결국 검거 실패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할 수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이렇게 사건을 취급해 본 적이 없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철할 때 황당해요. 이거는 사건 해결했다는 어떤 그 부담에서 해결은 되는데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실패한 수사잖아요. 실패한 건 멍해예요. 형사한테. 인적사항까지 나온 놈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인적사항을 밝히는 작업도 검거 활동의 제일 1번이죠. 네. 근데 그것만 검거는 아니에요. 인적사항 밝히는데도 지난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인적사항이 밝혀진 놈을 형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 못 잡았다는 그 자괴감은 또 말도 못해요. 북쪽으로는 북한이고 그 남쪽 끝으로는 바다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바다인데 여기에 요 땅덩어리에 있는 범인을 인적사항까지 알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18세 이상은 지문까지 찍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그 범인을 못 잡았다는 자괴감은 이건 말도 못해요. 형사들 아마 재천 형사들 그 고독사로 이놈 죽어서 발견됐을 때 굉장히 황당하고 허망하고 좀 그랬을 거예요. 계속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공소권 없음이 되거나 그런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어때요? 피해자 가족들 원망하죠, 뭐 경찰들. 그거 못 잡아가지고 결국 죽어서 발견된 거 통보하러 왔냐고 차라리 그거 좋은 거라고 와서 알려주냐고 면박이나 받죠. 근데 그것도 가서 알려야 되는 게 경찰에 알려야 돼요. 담당 형사가 가가지고 피해자 가족한테 알려야 돼요. 진짜 그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소주 드시죠. 그럼 술 먹죠. 뭐 미안하고 가서 싹싹 빌고 오죠. 죄송하다고.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우리가 잡기 전에 이놈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잡아서. 그러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죄인이죠 뭐 형사들이. 하여튼 이놈은 죽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 구시오 오빠 같은 경우 아까 오빠한테 빌려간 돈 안 갚으면 고소한다고 사기 공갈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빠는 사업까지 포기하면서 여동생 찾으러 댕겼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피해자 가족들도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움직였던 동선, 그렇죠. 피해자가 갔을 없어질 만한 때쯤. 근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그 12월 16일쯤 해서 네. 그 피해자 차량으로 동부간선도로를 갔던 그 이제 아마 근데 딱지가 날라왔을 것 속도 같아요. 위반. 그렇죠. 딱지 날라온 거죠. 카메라 네. 찍힌 거. 피해자가 과속한 게 이건 신명호가 피해자 차를 타고 아마 시신을 실었던 것 같아요. 네. 피해자는 그 당시에 용인에 있는 그 집에 살고 있었죠. 네. 거기에 신명호가 찾아갔어요. 거기서 신명호가 피해자 구 씨를 살해하고 네. 시신을 그 안에서 훼손했어요. 피해자 집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김장용 비닐봉지에 각각 담아가지고 차에 실었죠.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본 게 맞습니다. 시신을 그 통째로 얻고 나오거나 하는 건 부담이 가죠. 네. 그러니까 조각조각해서 가볍게 물건 나르는 것처럼 나르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천이 범행 장소가 아니었을 거란 판단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어디다 갖다 유기할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낚시 갔던 지가 가봤던 장소. 그 가봤던 낚시터 그 제천 그 정북면에 그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 인근이 상당히 한적하고 농경지를 개발하는 바람에 배수로 공사하다 발견이 된 거지. 네. 농경지로 그냥 그건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을 때 얘는 낚시 갔었을 거예요. 거기다 묻으면 발견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신명호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사실 그러고 있다가 뭔가 낌새가 찼기 때문에 또 그 날라버린 거죠. 날라버린 거고 또 호남 원룸에 있을 때도 뭔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감 잡고 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자기 촉이랑 감이 엄청 근데 이런 아이들은 사기를 치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가서 원룸 같은 거 아주 잘 꾸며놔요. 비록 새를 살아도 안에는 초화판으로 해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 유지들 뭐 동호회하면서 끌어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빨았어요. 그러면 떠요. 꼭 무슨 위기가 닥쳐와서 뜬 게 아니고 이제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은 거예요. 어떤 날은 뚱뚱한 귀티나는 여성, 어떤 날은 키 작은 여성한테 다 뜯어먹을 거 뜯어먹었기 때문에 더 오래 가면 이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옮기는 거 철새처럼. 이제 그런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이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동생 그 과속으로 날라오는 거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동생이 한 거 아니고요. 오빠는 그 동생 찾으러 다니느라고 사업도 부도났고요. 부모님 쓰러졌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이 약간 비난받는 일이 짓을 좀 했어요 그때. 네. 그 용인 쪽에서 이제 실종 신고했을 때예요. 네. 그랬더니 가서 경찰한테 좀 찾아달라. 네, 찾아달라고. 내 동생.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수사를 안 했나 봐요. 안 했죠. 피해자 왜 나갔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라고 했대요, 부모님한테. 경찰이 그 골프 동호회에서 이 구 씨가 활동하는 것까지는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그리고 외국에 있다는 얘기를 주변 그 동료들한테 들으니까 이건 사랑의 도피행가 한 거 아닌가 하고 선입견 가진 것 같아요. 경찰이. 그래도 왜 나갔는지 알아봐라. 뭐 바꿔서 얘기하면 남자하고 지금 외국 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말을 경찰이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같으면 이건 중징계감이에요. 피해자 가족들이 좋은 분들 만나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행태를 경찰이 보였다면 지금 집에 가서 애기 봐야 돼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신명우라는 이 인간은 그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돈 뜯어먹으려고 제비족하려고. 네. 골프 동호회에 대다수 돈 없는 사람 못 오거든요. 여성들이. 독신 여성들이. 아까 뭐 김유희 프로파일 얘기한 것처럼 사학과 사칭하고 명품 공세 막 하고요. 하고 그래서 유혹해서 성관계하고 그리고 금품 갈취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그 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신명호 자기란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냐 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 명의를 도용할 때는 대부분 자신과 내연 관계를
갖고 있는 자기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성의 남편이라든지 남편들, 아니면 애인의 그런 그 명의를 도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있었던 그 저희가 채씨라고 했잖아요. 베트남 공장. 이 그 사람의 그 남편 명의로 만든 카드로요. 맞아요. 범행 도구를 다 구입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구시 살해용 범행도구. 네. 그 할인 매장에 샀죠. 네. 그래서 쇠망치, 뭐 식칼, 톱, 네, 여행용 가방. 뭐 이런 것까지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남편 최 씨의 남편 되시는 분은 베트남에서 공장하시는 분인데 아내가 이 신명호하고 내연 관계를 갖는 바람에 집에 불러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 있던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피해보고 네. 아내가 바람 피워서 피해보고 아내가 바람 피우는 바람에 집에 있던 내 신분증이 도난당해서 피해보고 도난당한 내 신분증으로 이놈이 할인 매장 가고 사람 죽이는 도구 사는데 사용해서 피해보고 그분은 정말 우라가 정말 아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네, 1억 2천만 원을 그 대출받았대요. 내연녀 명의로 1억 2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네. 홀딱 먹은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이혼하고 절로 들어가셨다. 예, 이 여성 최 씨 여성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뭐 본인이 그 가정이 있는 여성이 제비 만나서 불륜 가진 것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 뭐 그 부분은 뭐 말하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최 씨도 잘한 거 10원어치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과연 왜 구씨를 이렇게 살해까지 했는지 범행 동기가 나왔어요. 대충은 이제 네. 추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구씨도 일단은 구씨는 독신녀였다고 합니다. 네, 구 씨가 돈 많대요. 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벌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채업으로.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아이고 그런데 구 씨가 또 사채업을 하는 분이면 눈치가 싸요. 신명호한테 그 유혹을 당해서 돈을 좀 투자했지만,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제비 새끼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딱 눈치를 다른 여성들도 만나는 걸 아는 거예요, 구 씨가. 그러니까 사채업하면 정보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사채업을 해서 정보가 빠른 건 아니고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야지 사채업 해요. 그죠? 그렇죠. 네.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또 시비할라서 또 전국에 사채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또 시비하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이 구 씨가 눈치챘어요. 야, 요 신명호 요거 그렇게 안 봤는데 나 말고도 다른 여자 만나고 이거 수법이 돈 뜯어먹는 거네. 이거 제비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딱 경고해요. 신명호한테 너 다른 그 회원들한테 전부 다 공개할 거야 너 제비라고 경고를 해요. 그거 신명호한테는 그건 밥줄이고 목줄이에요. 공개되는 순간 신명호는 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명호 목숨 걸고 12월 16일 날 용인의 그 구시 소유의 아파트로 아까 원룸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구시 소유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살해하고 토막한 겁니다. 다 계획적이었던 거죠. 네.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범행 도구를 구입한 거 그리고 뭐 실제로 피해자 차량을 이용했다라는 거 뭐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느 유기 장소까지 다 범행은 체계적으로 계획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게 그 구 씨의 지인 아주 친한 지인한테서 아마 이런 범행 동기를 들었겠죠. 네. 그렇다 보면 좀 더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뭔가가 캐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공조가 아쉬워요. 네. 시신이 사실은 제천경찰서는 억울하죠. 따지고 보면 제천경찰서는 장소 제공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천 형사들이 그건 수사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용인 쪽에 구시 집, 구시 아파트 주변 그리고 그 용인에 있던 골프 동호회 이쪽 수사는 용인 경찰서, 용인 동분지 서분지 모르겠지만 제천 형사들하고 공조해서 수사를 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용인 쪽에 있는 형사들이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맞아요. 제천 형사들보다는. 그래도 형사들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형사들 심리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제천 형사처럼 이건 단지 장수만 빌려주는 우리 사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이 맡은 사건이지만 어떤 수사 의지가
그 무럭무럭 크지는 않아. 이게 뭐라 그럴까 샘솟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리감이 되게 있어야 되는 건 수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제천 형사가 가서 용인 사람들 가서 일일이 뭐 어디 탐문하거나 물어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제천 형사들이 그 용인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그 공조가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살해도 용인, 사건 그 사기치는 어떤 그 사건 전체도 용인. 그러면 이쪽에서 일이 주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사체가 발견된 곳이 제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천 형사들한테 사실 이 사건 열심히 안 했다고 말하기가 형사를 해본 경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어떤 그 검거에 대한 의지는 제천 형사들한테 맡길 때 이 샘솟지는 않는다. 용인 쪽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형태는 안 할 겁니다. 네. 상부에서 딱 사건 받아봐갖고 충북청에서 받겠죠. 네. 충북경찰청에서 딱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와서 시신만 유기한 거고 시신이 여기서 살해된 건 아닌 걸로 보인다 판단되면 그 용인 쪽 그 경기청하고 바로 공조 들어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수사를 하면서 제천 쪽에 관련된 일은 이쪽에서 하고 이제 뭐 동호회 활동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거는 용인 쪽에서 해서 취합하는 형태로 공조가 돼요 지금은. 네. 근데 요 당시만 해도 2003년도 네. 요 정도만 돼도 사실 그때도 조금 공조라는 그래요. 게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아예 공조 거의 안 했어요. 정보가 또 교환을 돼야 되는데 그만큼 막 네트워크가 다 연락되지도 않았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또 하는 과정에서 잡을 것 같으면 또 절대 안 하고 비밀로 하고 그 저 공명심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실수해서 징계 먹고 집에 가는 사람도 많았죠. 하여튼 그리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형사님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본인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쁜 짓인데 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내가 맨날 말씀드렸잖아. 예전에 수갑 채우는 놈이 검거한 걸로 인정해 주던 시절. 근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요즘엔 아니에요. 첩보를 제공한 사람, 뭐 이 사람도 같이 현장에서 안 잡아도 같이 검거한 걸로 봐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오로지 수갑 질른 사람이 검거한 걸로 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갖고 피해자 손바닥에 나도 그런 짓을 해봤다니까요. 피해자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손바닥 억지로 펴보니까 단추 하나 있었어요. 와이셔츠 단추. 그거 나 혼자만 챙겨가지고 그걸 근거로 내가 범인을 잡았는데 나중에 그 정말 그 꺼림칙 하더라고. 고해서 하신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는 했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의 수사는 없어요. 네. 그리고 공조도 잘 이루어지고요. 그럼요. 또 이제 하나 답답한 게 있죠. 그 사망한 구 씨 부모님 문제예요. 부모님한테 카드사에서 소송 들어왔어요. 아까 750만 원 뭐 성형외과나 골프샵 있었고요. 또 1,700인가요? 네, 네. 그거는 또 그 뭐지? 그 가전제품이랑 맞아요. 카드 현금 인출했잖아요. 그 소송이 2,500만 원 들어왔는데 구 씨 부모님은 억울하죠. 그럼요. 내 딸을 죽인 놈의 새끼가 그 내 딸 카드를 사용해서 그 비용을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부모한테 배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카드사하고 붙었는데 사건 이후는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사용한 그 카드 사용된 건 필요 없고 안 해주고 사건 이전에 죽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사용한 카드 750만 원은 카드사에 변상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살아 있을 때 사용한 거는 사실은 그 신묘가 썼는지 뭐 누가 썼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날짜를 본다면 신묘가 쓴 게 맞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근데 이제 불구하고 경찰에서 12월 16일로 그 살인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750만 원은 이제 변상하고 하라고. 카드사로 내고 2,500 중에서 750만 내고 사건 이후에 쓴 나머지 비용 그거는 카드사에서 받을 수 없게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 범죄 카드가 사용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구상이 오잖아요. 그 카드사에서 이것 때문에 몇 번 저도 뉴스 보도라든지 소송난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참 많이 불리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신명호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거 검거 못하고 이놈을 뭐는 그 아마 죽기 전에 당뇨로 지독한 고통받고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새끼 무지 아팠을 거예요. 많이 아팠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많이 아팠을 겁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살면서 이 그럼요. 고통을 느껴야 되고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카드 사고 마지막까지 소송.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했겠냐고요. 응? 이분들 피해자 가족분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건강하시고 참 가능하면 빨리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하네. 네. 오늘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네. 네. 범죄가 일으키는 사실 많은 그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은 고스란히 범죄가 아닌 그 주변 피해자나 네. 다른 형사들한테 오는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한국의 살인 사건을 또 진행하는 취지도 있으니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툴툴거렸잖아요. 많이 툴툴거리셨어요. 많이 툴툴거렸더니 15만 명이 현재까지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 보셨는데 2만 명 정도가 좋아요 누르셨더라고요. 네. 13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좋아요 안 눌렀어요. 섭섭해요. 솔직히 그것도 섭섭해요. 적어도 반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 좋아요는 강요하는 거 아닌데 이제 하나는 반성합니다. 15만 명 중에서 그 내용을 듣고 좋다고 판단한 분이 2만 분밖에 안 되고 13만 명 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이 영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회의감 느낍니다. 하여튼 농담이고요. 네. 아마 그동안 그 구독자 안 누르시고 보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뒤늦게라도 그 구독자 눌러주셔서 뭐 한 1,000명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아요도 뭐 한 2만 명 눌러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폭력성 뭐 선정성 따져가지고 구글에서 광고 안 붙여줘요. 근데 뜬금없이 좋아요가 2만 명을 넘으니까 갑자기 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 구글 자체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좋아요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안 누르신 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교수님 진짜 아이 같으시죠?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호탕한 호랑이 같다는 느낌도 드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아이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교수님 정말 천의 얼굴이십니다. 매력 덩어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얼른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